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 오늘로 4일째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거듭 강한 체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국수본에서 영장 집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채널 A가 취재한 결과 이번 두 번째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주 정도의 유효 기간을 확보한 거겠죠. 당장 이번 주에 집행이 이루어질 거란 예측도 나왔었지만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공수처는요, 신속한 집행보다는 철저한 전략을 갖춘 뒤에 집행을 완수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은요, 수도권에 있는 수사관들을 총동원하겠다. 인해 전술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죠. 형사 기동대뿐만 아니라 마약 수사대 인원까지 모두 총동원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 즉 체포에 전담돼 있는 베테랑 형사들까지 모두 동원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대규모 경찰 인원이 동원될 경우에 집행 과정에서 인명 피해 또는 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크죠. 이런 상황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드디어 응해서 직접 조사를 받으러 간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부터 경찰 소환에 응해서 제가 조사에 응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변호인을 준비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이 준비가 되었고 오늘 제가 택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경찰은 경호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경호처 이 수뇌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받았습니다. 자,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계속 해왔었는데 세 번째 소환 요구에 결국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접 조사를 받으러 나간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 지금 마지막 수호 라인의 이 조직 수장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 보통 이렇게 경찰 소환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긴급 체포로 연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후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경찰이 사실은 만약에 뭐 형사적 목적, 그러니까 사법적 목적 이외에 예컨대 대통령 경호 그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긴급 체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목적은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죠. 드러나 있지 않은 거라서. 다만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긴급 체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네. 어쨌든 긴급 체포 요건에 보면 뭐 해당 죄목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저 5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뭐 죄를 범했을 그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이제 체증을 다 했기 때문에 인정이 돼요. 네.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인정이 안 될 듯하고. 네.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다. 이 부분도 그 박 처장의 그 기존의 행태를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긴급 체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네. 오늘 긴급 체포를 하면 국민이나 또 다른 분들께 오늘 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죠. 희로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긴급 체포 없이 아마 조사를 좀 늦게까지 마치고 나서 뭐 보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직접 와서 조사를 받을 것 같으면 왜 1차, 2차 때는 분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지금 나온 데는 뭔가
보관이 있는 건지 의도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박종준 처장이 일관되게 출석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마음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에요? 애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중한 상황에서 본인과 경호 차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변호인을 그동안 선임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오늘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긴급 체포라든지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마음을 바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하. 그리고 이제 대통령 경호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좀 장기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출석을 피할 수 없다면 어차피 그 현장에서 체포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단 차라리 자진해서 출석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태도를 바꿔서 지금 출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전에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긴급 체포하기 어려운 부분 혹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박종준 처장도 그럴 가능성을 또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굉장히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호처, 마지막 최후 방어 라인의 조직인 경호처의 수장 비롯해서 지도부를 와해시키겠다. 이것도 이미 공개된 거고요. 뭔가 모양새가 점점 윤 대통령 관절을 고립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경호처장이 직접 저렇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도 지금 압박을 더 이상은 못 견디기 때문에 뭔가 탈출할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경호 그 처의 어떤 약화를 위해서 일단 경호처장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조사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경호원들에게도 좀 압박을 가함으로써 네. 뭐 속된 말로 이탈해라, 뭐 그 열심히 이제 막지 마라 그런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신호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미 공수처에서 채정한 뭐 26명인가요? 그런 어떤 경호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 뭐 소환이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어떤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체포가 아니라 내란 관련된 수사인데 사실은 이렇게 국가 권력끼리 어떤 충돌 가능성도 있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그것도 수사 지휘권이 지금 현재 없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공수처가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본질적인 어떤 목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변호인단과 얼마든지 수사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압적인 체포만을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일단 경호의 대통령 경호의 마지노선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경호처의 이 수장이 경찰 조사를 직접 받으러 나간 상태입니다. 어떤 처리가 될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